안녕하세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주하고 계신 혹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모든 분들과 함께 깊은 울림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아버지 혹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하며 작은 격려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올해 59, 작년에 정년퇴직한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가장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청춘을 바쳐 한 회사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새벽 별을 보며 출근하고 한밤중 달빛을 받으며 퇴근하던 그 치열했던 날들. 그것이 제 삶의 전부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쳤던 그곳을 떠나오니 이제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나는 시간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매일 아침 6시 반, 지긋지긋했던 알람 소리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란 참 무섭더군요.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던 몸의 기억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둘러 넥타이를 매고 현관문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돌아갈 직장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아내는 아직 5년의 직장 생활이 남아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장해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했고요. 분주한 아침이 지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텅 빈 집에는 늘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퇴직 초기 한두 달은 이런 여유가 꿈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황금기가 찾아왔구나. 평생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생각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계 소리마저 버겁게 느껴지는 정막 속에서 저는 서서히 무기력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소파에 누워 의미 없이 TV 채널을 돌리고 가끔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어 아내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는 하루. 주말에 아내와 함께 대형마트에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뜨겁게 소주잔을 기울이던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레 끊겼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몇 번 만났지만 회사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지자 대화는 겉돌았고 만남은 어색해졌습니다. 연결고리가 사라진 관계는 생각보다 허무하게 멀어지더군요. 무엇보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제 존재감의 상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김 부장으로 불리며 수많은 책임과 결정을 내렸고 그 속에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저 은퇴한 동네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가끔의 후배들에게서 업무에 관한 전화가 오면 반가웠지만 그것마저도 시간이 흐르자 뜸해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회사 시스템이 바뀌면서 제가 가진 30년의 지식과 경험은 빠르게 구식이 되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다행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퇴직금과 꼬박꼬박 나오는 국민연금, 그리고 젊을 때부터 아껴 모아둔 노후자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있어도 마음 붙일 곳이 없으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가끔 아내와 국내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지만 그 짧은 즐거움만으로는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의 긴 시간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려 애썼습니다. 골프를 배우려니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함께 어울릴 친구가 없으니 재미를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등산을 시작했지만
젊을 때 혹사했던 무릎이 금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수영은 50견으로 굳어진 어깨 때문에, 악기는 굳어버린 손가락 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흥미로웠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영상의 바다를 표류하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사 다닐 땐 1분 1초가 아까와 동동거렸는데 이제는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해 영상을 보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평생 그렇게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뭘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 걱정이냐고요. 하지만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뜰 이유, 즉 목표가 있어야 살아갈 힘을 얻는 존재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해야 할 일과 책임져야 할 일이 명확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아직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친구들 앞에 서면 저만 홀로 뒤처진 패배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라는 안부 인사에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라고 대답할 때마다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혹시 우울증 아니야? 활기차고 결단력 있던 남편이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으니 답답했을 겁니다.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솔직히 저 자신도 제 상태가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신하옵, 아직 건강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남은 인생을 보내도 괜찮은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간을 때우기 위해 무심코 동네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젊었을 땐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는데 이제 시간만큼은 차고 넘쳤으니까요. 서가를 둘러보다 우연히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인생 이모작.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책을 펼친 순간 한 문장이 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동안 저는 퇴직을 인생의 끝, 사회적 사망 선고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곱씹어보니 제 인생은 아직 3분의 1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저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루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해야 할 일 목록을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공원 1시간 걷기, 도서관에서 책 빌리기, 아내를 위한 저녁 장보기 같은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목록을 하나씩 지워나갈 때마다 작은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왠지 모르게 민망하고 쑥스러웠지만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수많은 퇴직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는 좌절 대신 활기차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는 분, 늦깎이로 영어를 공부하는 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컴퓨터 기초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젊은 강사의 빠른 설명을 따라가기 벅찼지만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러다 복지관 게시판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에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전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처음 도시락을 들고 찾아간 곳은 저보다 20살은 많아 보이는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에서 홀로 지내시는 할머니는 제가 전해드린 따뜻한 도시락을 받아들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매번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루 중에 총각 얼굴 보는 게 제일 큰 낙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토록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이 감정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의 성취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따뜻한 보람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제 일상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사람들을 만나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퇴직자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시니어 멘토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청소년들에게 진로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의 30년 직장 경험이 과연 요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하며 지원서를 냈습니다. 면접과 교육을 거쳐 드디어 고등학교 교실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따분한 꼰대의 잔소리로 들리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이들은 의외로 진지하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30년 동안 한 회사만 다니셨는데 후회는 없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평생 직장은 없다고 하시던데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그 시절에는 그것이 최선이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여러분에게는 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거야. 한 우물만 파는 것보다 젊을 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다. 아이들과 대화하며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젊은 세대는 어떤 고민과 꿈을 안고 살아가는지, 그들과의 소통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통해 저는 잊고 있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회사에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사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제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퇴직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지 인생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묶여있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입학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문득 우울감이 찾아오는 날도 있고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과 현재를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지금의 나는 과거와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있는 중이야. 최근에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년 후 아내가 퇴직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로 귀농을 해볼까, 캠핑카를 사서 전국 일주를 해볼까, 해외 봉사활동을 떠나볼까.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것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도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개인의 성공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관계의 깊이와 삶의 의미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지만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해야 할 일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주어진 일을 해내면 되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블로그에 제 경험을 글로 쓰고 있습니다. 저처럼 퇴직 후 방황하는 분들에게 작은 용기라도 주고 싶어서입니다. 처음에는 글 한 줄 쓰기가 어색했지만 제 글에 공감하는 댓글이 하나둘 달리는 것을 보며 또 다른 보람을 느낍니다. 한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닫힌 문만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새롭게 열린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퇴직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여는 쉼표이자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장을 어떤 이야기로 채워나갈지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안녕하세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주하고 계신 혹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모든 분들과 함께 깊은 울림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아버지 혹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하며 작은 격려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올해 59, 작년에 정년퇴직한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가장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청춘을 바쳐 한 회사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새벽 별을 보며 출근하고 한밤중 달빛을 받으며 퇴근하던 그 치열했던 날들. 그것이 제 삶의 전부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쳤던 그곳을 떠나오니 이제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나는 시간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매일 아침 6시 반, 지긋지긋했던 알람 소리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란 참 무섭더군요.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던 몸의 기억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둘러 넥타이를 매고 현관문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돌아갈 직장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아내는 아직 5년의 직장 생활이 남아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장해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했고요. 분주한 아침이 지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텅 빈 집에는 늘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퇴직 초기 한두 달은 이런 여유가 꿈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황금기가 찾아왔구나. 평생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생각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계 소리마저 버겁게 느껴지는 정막 속에서 저는 서서히 무기력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소파에 누워 의미 없이 TV 채널을 돌리고 가끔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어 아내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는 하루. 주말에 아내와 함께 대형마트에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뜨겁게 소주잔을 기울이던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레 끊겼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몇 번 만났지만 회사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지자 대화는 겉돌았고 만남은 어색해졌습니다. 연결고리가 사라진 관계는 생각보다 허무하게 멀어지더군요. 무엇보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제 존재감의 상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김 부장으로 불리며 수많은 책임과 결정을 내렸고 그 속에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저 은퇴한 동네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가끔의 후배들에게서 업무에 관한 전화가 오면 반가웠지만 그것마저도 시간이 흐르자 뜸해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회사 시스템이 바뀌면서 제가 가진 30년의 지식과 경험은 빠르게 구식이 되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다행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퇴직금과 꼬박꼬박 나오는 국민연금, 그리고 젊을 때부터 아껴 모아둔 노후자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있어도 마음 붙일 곳이 없으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가끔 아내와 국내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지만 그 짧은 즐거움만으로는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의 긴 시간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려 애썼습니다. 골프를 배우려니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함께 어울릴 친구가 없으니 재미를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등산을 시작했지만 젊을 때 혹사했던 무릎이 금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수영은 50견으로 굳어진 어깨 때문에, 악기는 굳어버린 손가락 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흥미로웠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영상의 바다를 표류하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사 다닐 땐 1분 1초가 아까와 동동거렸는데 이제는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해 영상을 보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평생 그렇게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뭘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 걱정이냐고요. 하지만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뜰 이유, 즉 목표가 있어야 살아갈 힘을 얻는 존재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해야 할 일과 책임져야 할 일이 명확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아직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친구들 앞에 서면 저만 홀로 뒤처진 패배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라는 안부 인사에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라고 대답할 때마다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혹시 우울증 아니야? 활기차고 결단력 있던 남편이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으니 답답했을 겁니다.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솔직히 저 자신도 제 상태가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신하옵, 아직 건강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남은 인생을 보내도 괜찮은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간을 때우기 위해 무심코 동네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젊었을 땐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는데 이제 시간만큼은 차고 넘쳤으니까요. 서가를 둘러보다 우연히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인생 이모작.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책을 펼친 순간 한 문장이 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동안 저는 퇴직을 인생의 끝, 사회적 사망 선고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곱씹어보니 제 인생은 아직 3분의 1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저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루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해야 할 일 목록을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공원 1시간 걷기, 도서관에서 책 빌리기, 아내를 위한 저녁 장보기 같은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목록을 하나씩 지워나갈 때마다 작은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왠지 모르게 민망하고 쑥스러웠지만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수많은 퇴직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는 좌절 대신 활기차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는 분, 늦깎이로 영어를 공부하는 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컴퓨터 기초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젊은 강사의 빠른 설명을 따라가기 벅찼지만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러다 복지관 게시판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에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전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처음 도시락을 들고 찾아간 곳은 저보다 20살은 많아 보이는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에서 홀로 지내시는 할머니는 제가 전해드린 따뜻한 도시락을 받아들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매번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루 중에 총각 얼굴 보는 게 제일 큰 낙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토록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이 감정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의 성취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따뜻한 보람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제 일상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사람들을 만나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퇴직자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시니어 멘토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청소년들에게 진로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의 30년 직장 경험이 과연 요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하며 지원서를 냈습니다. 면접과 교육을 거쳐 드디어 고등학교 교실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따분한 꼰대의 잔소리로 들리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이들은 의외로 진지하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30년 동안 한 회사만 다니셨는데 후회는 없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평생 직장은 없다고 하시던데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그 시절에는 그것이 최선이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여러분에게는 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거야. 한 우물만 파는 것보다 젊을 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다. 아이들과 대화하며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젊은 세대는 어떤 고민과 꿈을 안고 살아가는지, 그들과의 소통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통해 저는 잊고 있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회사에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사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제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퇴직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지 인생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묶여있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입학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문득 우울감이 찾아오는 날도 있고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과 현재를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지금의 나는 과거와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있는 중이야. 최근에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년 후 아내가 퇴직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로 귀농을 해볼까, 캠핑카를 사서 전국 일주를 해볼까, 해외 봉사활동을 떠나볼까.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것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도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개인의 성공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관계의 깊이와 삶의 의미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지만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해야 할 일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주어진 일을 해내면 되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블로그에 제 경험을 글로 쓰고 있습니다. 저처럼 퇴직 후 방황하는 분들에게 작은 용기라도 주고 싶어서입니다. 처음에는 글 한 줄 쓰기가 어색했지만 제 글에 공감하는 댓글이 하나둘 달리는 것을 보며 또 다른 보람을 느낍니다. 한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닫힌 문만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새롭게 열린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퇴직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여는 쉼표이자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장을 어떤 이야기로 채워나갈지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안녕하세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주하고 계신 혹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모든 분들과 함께 깊은 울림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아버지 혹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하며 작은 격려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올해 59, 작년에 정년퇴직한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가장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청춘을 바쳐 한 회사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새벽 별을 보며 출근하고 한밤중 달빛을 받으며 퇴근하던 그 치열했던 날들. 그것이 제 삶의 전부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쳤던 그곳을 떠나오니 이제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나는 시간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매일 아침 6시 반, 지긋지긋했던 알람 소리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란 참 무섭더군요.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던 몸의 기억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둘러 넥타이를 매고 현관문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돌아갈 직장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아내는 아직 5년의 직장 생활이 남아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장해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했고요. 분주한 아침이 지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텅 빈 집에는 늘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퇴직 초기 한두 달은 이런 여유가 꿈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황금기가 찾아왔구나. 평생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생각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계 소리마저 버겁게 느껴지는 정막 속에서 저는 서서히 무기력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소파에 누워 의미 없이 TV 채널을 돌리고 가끔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어 아내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는 하루. 주말에 아내와 함께 대형마트에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뜨겁게 소주잔을 기울이던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레 끊겼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몇 번 만났지만 회사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지자 대화는 겉돌았고 만남은 어색해졌습니다. 연결고리가 사라진 관계는 생각보다 허무하게 멀어지더군요. 무엇보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제 존재감의 상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김 부장으로 불리며 수많은 책임과 결정을 내렸고 그 속에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저 은퇴한 동네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가끔의 후배들에게서 업무에 관한 전화가 오면 반가웠지만 그것마저도 시간이 흐르자 뜸해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회사 시스템이 바뀌면서 제가 가진 30년의 지식과 경험은 빠르게 구식이 되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다행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퇴직금과 꼬박꼬박 나오는 국민연금, 그리고 젊을 때부터 아껴 모아둔 노후자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있어도 마음 붙일 곳이 없으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가끔 아내와 국내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지만 그 짧은 즐거움만으로는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의 긴 시간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려 애썼습니다. 골프를 배우려니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함께 어울릴 친구가 없으니 재미를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등산을 시작했지만 젊을 때 혹사했던 무릎이 금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수영은 50견으로 굳어진 어깨 때문에, 악기는 굳어버린 손가락 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흥미로웠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영상의 바다를 표류하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사 다닐 땐 1분 1초가 아까와 동동거렸는데 이제는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해 영상을 보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평생 그렇게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뭘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 걱정이냐고요. 하지만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뜰 이유, 즉 목표가 있어야 살아갈 힘을 얻는 존재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해야 할 일과 책임져야 할 일이 명확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아직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친구들 앞에 서면 저만 홀로 뒤처진 패배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라는 안부 인사에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라고 대답할 때마다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혹시 우울증 아니야? 활기차고 결단력 있던 남편이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으니 답답했을 겁니다.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솔직히 저 자신도 제 상태가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신하옵, 아직 건강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남은 인생을 보내도 괜찮은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간을 때우기 위해 무심코 동네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젊었을 땐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는데 이제 시간만큼은 차고 넘쳤으니까요. 서가를 둘러보다 우연히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인생 이모작.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책을 펼친 순간 한 문장이 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동안 저는 퇴직을 인생의 끝, 사회적 사망 선고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곱씹어보니 제 인생은 아직 3분의 1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저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루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해야 할 일 목록을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공원 1시간 걷기, 도서관에서 책 빌리기, 아내를 위한 저녁 장보기 같은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목록을 하나씩 지워나갈 때마다 작은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왠지 모르게 민망하고 쑥스러웠지만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수많은 퇴직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는 좌절 대신 활기차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는 분, 늦깎이로 영어를 공부하는 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컴퓨터 기초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젊은 강사의 빠른 설명을 따라가기 벅찼지만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러다 복지관 게시판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에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전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처음 도시락을 들고 찾아간 곳은 저보다 20살은 많아 보이는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에서 홀로 지내시는 할머니는 제가 전해드린 따뜻한 도시락을 받아들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매번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루 중에 총각 얼굴 보는 게 제일 큰 낙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토록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이 감정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의 성취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따뜻한 보람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제 일상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사람들을 만나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퇴직자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시니어 멘토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청소년들에게 진로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의 30년 직장 경험이 과연 요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하며 지원서를 냈습니다. 면접과 교육을 거쳐 드디어 고등학교 교실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따분한 꼰대의 잔소리로 들리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이들은 의외로 진지하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30년 동안 한 회사만 다니셨는데 후회는 없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평생 직장은 없다고 하시던데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그 시절에는 그것이 최선이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여러분에게는 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거야. 한 우물만 파는 것보다 젊을 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다. 아이들과 대화하며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젊은 세대는 어떤 고민과 꿈을 안고 살아가는지, 그들과의 소통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통해 저는 잊고 있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회사에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사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제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퇴직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지 인생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묶여있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입학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문득 우울감이 찾아오는 날도 있고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과 현재를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지금의 나는 과거와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있는 중이야. 최근에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년 후 아내가 퇴직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로 귀농을 해볼까, 캠핑카를 사서 전국 일주를 해볼까, 해외 봉사활동을 떠나볼까.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것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도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개인의 성공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관계의 깊이와 삶의 의미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지만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해야 할 일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주어진 일을 해내면 되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블로그에 제 경험을 글로 쓰고 있습니다. 저처럼 퇴직 후 방황하는 분들에게 작은 용기라도 주고 싶어서입니다. 처음에는 글 한 줄 쓰기가 어색했지만 제 글에 공감하는 댓글이 하나둘 달리는 것을 보며 또 다른 보람을 느낍니다. 한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닫힌 문만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새롭게 열린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퇴직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여는 쉼표이자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장을 어떤 이야기로 채워나갈지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안녕하세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주하고 계신 혹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모든 분들과 함께 깊은 울림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아버지 혹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하며 작은 격려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올해 59, 작년에 정년퇴직한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가장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청춘을 바쳐 한 회사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새벽 별을 보며 출근하고 한밤중 달빛을 받으며 퇴근하던 그 치열했던 날들. 그것이 제 삶의 전부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쳤던 그곳을 떠나오니 이제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나는 시간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매일 아침 6시 반, 지긋지긋했던 알람 소리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란 참 무섭더군요.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던 몸의 기억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둘러 넥타이를 매고 현관문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돌아갈 직장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아내는 아직 5년의 직장 생활이 남아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장해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했고요. 분주한 아침이 지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텅 빈 집에는 늘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퇴직 초기 한두 달은 이런 여유가 꿈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황금기가 찾아왔구나. 평생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생각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계 소리마저 버겁게 느껴지는 정막 속에서 저는 서서히 무기력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소파에 누워 의미 없이 TV 채널을 돌리고 가끔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어 아내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는 하루. 주말에 아내와 함께 대형마트에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뜨겁게 소주잔을 기울이던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레 끊겼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몇 번 만났지만 회사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지자 대화는 겉돌았고 만남은 어색해졌습니다. 연결고리가 사라진 관계는 생각보다 허무하게 멀어지더군요.
무엇보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제 존재감의 상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김 부장으로 불리며 수많은 책임과 결정을 내렸고 그 속에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저 은퇴한 동네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가끔의 후배들에게서 업무에 관한 전화가 오면 반가웠지만 그것마저도 시간이 흐르자 뜸해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회사 시스템이 바뀌면서 제가 가진 30년의 지식과 경험은 빠르게 구식이 되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다행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퇴직금과 꼬박꼬박 나오는 국민연금, 그리고 젊을 때부터 아껴 모아둔 노후자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있어도 마음 붙일 곳이 없으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가끔 아내와 국내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지만 그 짧은 즐거움만으로는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의 긴 시간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려 애썼습니다. 골프를 배우려니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함께 어울릴 친구가 없으니 재미를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등산을 시작했지만 젊을 때 혹사했던 무릎이 금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수영은 50견으로 굳어진 어깨 때문에, 악기는 굳어버린 손가락 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흥미로웠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영상의 바다를 표류하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사 다닐 땐 1분 1초가 아까와 동동거렸는데 이제는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해 영상을 보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평생 그렇게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뭘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 걱정이냐고요. 하지만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뜰 이유, 즉 목표가 있어야 살아갈 힘을 얻는 존재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해야 할 일과 책임져야 할 일이 명확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아직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친구들 앞에 서면 저만 홀로 뒤처진 패배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라는 안부 인사에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라고 대답할 때마다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혹시 우울증 아니야? 활기차고 결단력 있던 남편이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으니 답답했을 겁니다.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솔직히 저 자신도 제 상태가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신하옵, 아직 건강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남은 인생을 보내도 괜찮은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간을 때우기 위해 무심코 동네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젊었을 땐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는데 이제 시간만큼은 차고 넘쳤으니까요. 서가를 둘러보다 우연히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인생 이모작.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책을 펼친 순간 한 문장이 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동안 저는 퇴직을 인생의 끝, 사회적 사망 선고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곱씹어보니 제 인생은 아직 3분의 1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저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루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해야 할 일 목록을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공원 1시간 걷기, 도서관에서 책 빌리기, 아내를 위한 저녁 장보기 같은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목록을 하나씩 지워나갈 때마다 작은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왠지 모르게 민망하고 쑥스러웠지만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수많은 퇴직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는 좌절 대신 활기차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는 분, 늦깎이로 영어를 공부하는 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컴퓨터 기초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젊은 강사의 빠른 설명을 따라가기 벅찼지만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러다 복지관 게시판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에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전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처음 도시락을 들고 찾아간 곳은 저보다 20살은 많아 보이는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에서 홀로 지내시는 할머니는 제가 전해드린 따뜻한 도시락을 받아들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매번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루 중에 총각 얼굴 보는 게 제일 큰 낙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토록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이 감정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의 성취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따뜻한 보람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제 일상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사람들을 만나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퇴직자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시니어 멘토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청소년들에게 진로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의 30년 직장 경험이 과연 요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하며 지원서를 냈습니다. 면접과 교육을 거쳐 드디어 고등학교 교실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따분한 꼰대의 잔소리로 들리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이들은 의외로 진지하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30년 동안 한 회사만 다니셨는데 후회는 없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평생 직장은 없다고 하시던데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그 시절에는 그것이 최선이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여러분에게는 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거야. 한 우물만 파는 것보다 젊을 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다. 아이들과 대화하며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젊은 세대는 어떤 고민과 꿈을 안고 살아가는지, 그들과의 소통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통해 저는 잊고 있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회사에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사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제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퇴직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지 인생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묶여있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입학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문득 우울감이 찾아오는 날도 있고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과 현재를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지금의 나는 과거와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있는 중이야. 최근에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년 후 아내가 퇴직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로 귀농을 해볼까? 캠핑카를 사서 전국 일주를 해볼까? 해외 봉사활동을 떠나볼까?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것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